자, 심화학습을 체화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자, 2부. 자, 심화학습을 체화하자. 이런 주제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관찰을 계속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자, 좀 이렇게 작은 범위이지만 하지만 네, 내용 자체가 좀 큰 범위는 아닙니다. 매우 디테일한 얘기가 될 텐데 작은 범위긴 하지만 참 안타까워서 이런 내용을 오늘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M캠프와 좀 맞물리는 예,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진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형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고 개념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한테 늘 제가 좀 만났을 때 주창하는 얘기가 결국 너의 끝은 치마의 높이인데 네가 입시 수학에 성공하냐 마냐는 결국 심화의 높이인데 그게 싫어? 그러면 영가고를 가든가 영가고를 가면 어차피 심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야, 뭐 미리 이제 준비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란 체제 혹은 정상적인 이제 전사고 이하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타는 고등학교를 갔을 때 입시에 직결되는 너의 수학 수준은 결국은 치마 높이인데 이 대전제를 공부할 때 절대 잃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심화 높이에 대한 대전제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진짜 내가 여태까지 보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 심화 높이를 쌓아 올리는데 진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저희 동네 중학교 시험에는 뭐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뭐 혹은 뭐 일품 이런 거 최상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센까지만 하면 돼요. 혹은 뭐 센도 아니야. 뭐 체크까지만 하면 돼요. 이런 국내 학원 원장님들 예.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예. 뭐 내가 먼저 건든 건가? 내가 먼저 공격했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와서 때리지 마세요. 네, 와서 때리지 마세요. 문 죽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자, 보세요. 결국 쌓아놓지 않은 심화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잘하게 되는 결국은 간극이 큰 아이들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으로만 아이들이 선출되는 구조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더 나쁜 거. 뻔히 알면서 어 고등 과정만 가르쳐 본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사실은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올 때까지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은 수업을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크고 대충 잘하는 줄 알아. 충하면.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뭐 말을 풀든 말든 사실 모르면서 자기 수업을 들으려면 중등심화가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나한테 와서 배우면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예. 공부 문제라니까. 이 두 부류가 제일 문제. 이 두 부류가 제일 문제. 자, 정확하게 얘기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수능도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아무리 쉬워도 결국 고급유형 심화 출제되니까 그 고급유형과 심화를 맞추는 능력을 기르는 게 어릴 때 수학 공부할 때부터 무조건 핵심적인 준비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더 쉬운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으로도 심화를 안 했는데 더 어려운 고등학교 심화로 심화를 한다고? 그 심화를 하는 거는 진도를 나가는 거랑 학습 과정이 좀 다른데 심화 빌드업을 하는 거는 약간 방향성이 다른데 그냥 보고 배우고 답습해서 오답하고 익히는 구조로 심화를 해갖고는 변형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변형이 숫자 변형이 일지라도 문풀 풀이 구조가 달라지니까 결국은 연계사고 해석사고가 필요한 건데 이것들을 준비 안 하고 네가 책임진다고?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반문을 하는 거죠. 야, 그래. 근데 항상 얘기하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했지만 전교 1등 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전교 1등 한 애들이 있다. 나한테 와서 그냥 처음 배웠지만 결국 전교 1등 한 애들 있다. 이거는 야 진짜 야 누구는 서울대 의대 안 보내봤냐?
누구는 서울대 의대 안 보내보냐? 그럼 내가 라이브 60몇 번 하면서 서울대 의대 보냈던 애들만 얘기만 할까? 그러면 나는 서울대 의대 다 보낸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면 아이한테 공을 주고 아이가 부족하고 힘들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좀 반성이 가야 되는 데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뭐 저를 겪어보신 어머님들 알 거예요. 저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가 열심히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제 마인드거든요.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현혹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수업을 들어서 한 명이 성적이 오르고 9명이 성적이 떨어져. 그럼 그 반의 현재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한 명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건 좀 막판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뇌에는 뇌에는 보편적 구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성에 대해 현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이한테 맞는 구조로 가는데 내 아이한테 맞는 구조로 가는데 결국 입시 수학의 결판은 심화 능력으로 결정되게 돼 있다.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심화 능력이 결정돼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유형 백날 풀어도 못 푸는 게 심화예요. 이미 레슬프 여기 풀렛 분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활동한 지 1년 전에 됐으니까 제 말 듣고 심화를 두들겨서 성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막말로 MPT 2, 30점으로 시작해서 뭐 MPT 뭐 수학경제대 갑자기 1등까지 올라가는 친구들도 생기고 근데 이게 분명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웨스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 맞아? 아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맞는 프로그램과 그 친구가 해야 되는 어떤 유형만 풀다가 이제 심화의 물꼬를 터서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올라왔으면 그 친구는 사실은 심화 능력이 있던 친구가 억제당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래서 그 심화 물꼬가 터지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의 성과가 나오는 이런 구조. 근데 결국은 어머님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 말, 저 원장 말이 맞네. 그렇지. 다시마 싸움이 되지,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높게까지, 더 높은 어려운 문제 누가 더 푸냐. 이건 나. 이게 고등학교 과정만의 빌드업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초등학부모님들한테 한 건 다 됐고 테마학습을 하는 올바른 학습법만 기르면 진짜 엔간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이미 사춘기를 맞아들은 중학생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든 심화끈은 놓지 말고 놓쳐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춘기를 돌아 나온 아이들한테는 계속 주창하는 게 심화 빌드업입니다. 고등과정 심화 빌드업을 계속해라. 이미 고등과정에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전체적인 어떤 학습 트라이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잖아요.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전부 다 알고 그걸 다 지도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도를 해보고 그 수학 내용들을 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건방진데 죄송합니다. 건방진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일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연계적인 어떤 부분으로 결국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게 결국 이 초등학교 1학년이란 초입부터 고3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엮어 보니 결국 이 나라의 수학 싸움은 심한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배경설명 이렇게 드렸죠.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심화 학습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집에서 공부시키시면서 심화 학습량이 유형 학습량보다 많으신 분 있긴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아니 나 심화 학습량이 많다 1번 아니다 우리 애는 유형 학습량이 많다 2번 쳐보세요. 설문조사 단톡에 쳐보세요. 1번이 심화 학습량이 많다 2번이 유형 학습량이 많다 해보세요. 1번 짱이야 1번 2번 2번 1번 여기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 1번, 2번, 2번, 1번, 2번, 2번, 1번, 2번.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죠.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도가 다 안 나갔어. 저학년 학부모님들일수록 2번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예를 들어 중2, 중3 됐어. 근데 2번을 치면은 좀 슬픈 거지. 현행이 늦은 거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번, 2번이 뭐, 그냥 방송이니까 한번 해본 거고요. 의미는 없어. 자, 중요한 건 이거죠. 1 플러스 2로 치셔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거죠. 진도를 나가는 상황에선 항상 심화가 후순위가 되죠. 근데 후순위가 되는 건 좋아. 우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안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유형학습을 내가 하루에 2시간을 해. 그러면 심화학습은 1시간을 해서 쫓아가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진도 완성이 다 됐어. 진도 완성이 다 되고 이제 할 게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차피 심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심화를 많이 안 해놓은 학생이 심화 빌드업에 나중에 효과가 아주 효과적이지 않으니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심화학습을 체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엄마, 나 모르는 거 풀고 싶어. 나 어려운 거 줘. 어. 이 말이 귀에 들리면 무릇하게 웃으시면 돼요. 예.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냐고요? 있다니까요. 야, 야, 이거 못 풀겠어? 엄마가 풀어줄게. 하는데 이 아이가 심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못 풀겠어? 엄마 풀어줄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고민해 볼게. 답답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 상황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죠? 심한 문제를 딱 던져줬더니 몇 개 풀다가 안 풀리니까 엄마, 나 너무 어려워. 나 개념이 안 된다 봐. 나 잘 모르겠어. 나 쉬운 걸로 바꿔줘. 많이 슬프셔야 됩니다. 많이 슬프셔야 됩니다. 아, 공부를 아직 수학 공부에 대한 맥을 못 짚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아 이거 못하겠네. 아, 이거 슬퍼만 하지 마시고 빨리 염색해 놓으시든 아니면 저랑 상담을 따로 개인적으로 주시든 아니면 아이를 그러니까 전자에서 얘기한 어떤 그런 형태의 아이로 바꾸시든 설득을 시키시든 뭐 내가 그 설득하는 방법이나 구조나 형태는 제 라이브에 충분히 다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빨리 변경을 해주시든 결국은 이 심화학습을 생활 습관 자체에 녹여버려야 그래서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어떤 자세 자체가 극복의 대상이다. 어떤 도전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해줘야 아이가 향상적인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선점을 하고 그 선점된 어떤 감각과 느낌으로 끝없이 빌드업을 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되게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심화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니 뭔가 슬기롭고 호기롭고 갈 수 있고 머리가 나쁘면 당연히 심한 문제가 안 풀릴 것이니 그렇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무리 머리가 좋게 태어나도 안 풀리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수능을 만점 받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에 스키마 빌드업의 시작점이 결국은 어차피 똑같으니 결국은 해야 하는 어떤 과정 형태에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아셨죠? 진도를 빨리 빼더라도 치마를 하시면서 빼세요. 아셨죠? 제가 진도를 뺄 때 아이 습득력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는 공수 원투를 할 때만 심화를 쉬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특히 공수 원을 할 때, 공수 투 할 때는 안 쉬어도 돼요. 예. 공수 원을 할 때만 좀 심화를 쉬어라. 네. 왜냐면 공수원 자체가 아이한테 심할 거니까. 그래서 공수원을 할 때, 처음 초견으로 공수원을 할 때만 심화를 쉬고, 나머지 과정을 진행할 때 무조건 심화와 유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아셨죠? 예.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심화를 해야 되는 게 결국의 목적인데 결국은 진도에 매몰되면서 아이들도 똑같아요. 결국은 새거 배우는 거에 계속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심화를 몰아서 하면 되는데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분산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늘 후순위가 되니까 그 후순위가 되지 않기 위해 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수학 심화 학습에 배정을 해놓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해요? 아니 적어도 한 주에 6, 7시간은 수학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죠. 원장님 우리 애는 6, 7시간 공부를 안 하는데 아이 그러면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지배적인 공부하는 시간, 즉 심화 공부하는 시간은 결국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국어 책 읽는 시간만큼 중요해요. 또 많이 읽어야죠. 근데 뭘 많이 읽은 건 왜 생각하려고 읽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과 사고의 능력을 기르는 방식은 생각과 사고를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수학이니 심화학습을 통해서 생각과 사고를 하게 만들어라. 주중에 너무 바빠. 그럼 주말에 몰아서 해도 돼요.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단 생활 패턴, 어떤 스케줄 라인업에 심화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결국은 그 심화학습을 하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전체적인 수학적 역량을 늘리겠죠. 그 수학적 역량을 늘리는 그 심화 빌드업 작업이 결국은 수학적 사고력이 되는 것이고, 그 수학적 사고력이 초등학교 때 하는 그 사고력 수학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야 결국은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아지면서 실력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빌드업 진도 나가고 언제 다 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드업을 먼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거는 그냥 제가 많이 하시는 질문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해야 돼. 근데 진도 다 나가고 언제 다 하냐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통수학 2 나갈 때는 수상 빌드업을 하고, 공통수학 2 나갈 때는 공통수학 1 빌드업을 하고, 수원 나갈 땐 공통수학 때 빌드업을 하고, 수투 나갈 때 수원 빌드업 혹은 공통수학 빌드업들을 하고, 그래서 수투까지 다 나갔어. 학폭 나갈 때 다른 과목들 빌드업들 하고, 뭐 미적분을 해야 되는 친구면 미적분을 하실 때 또 빌드업하고, 뭐 미적분 안 해도 되는 친구면 그럼 수성수학 다시 들어와서 빌드업 이어나가서 하고, 이 정도로는 해야 평민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 딸 주니어들이 수능 만점을 노릴 수 있는 아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3을 3-1 초견을 가면 2-2나 2-1 심화를 하고, 아, 중등은 근데 좀 더 가벼우니까 3-1 초견을 할 때 3-1 심화를 하고, 그렇죠? 뭐 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3-2를 해야 되니까 3-2를 할 때 3-2 심화를 같이 하든가 3-1 심화를 하든가 아니면 2-2 심화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유형과 심화를 복합적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아이가 그냥 그게 체화가 돼요. 그래서 그냥 수학 공부를 이원화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계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유형을 달리자 초견반, 고등 초견반, 그 다음에 제가 뭐 팀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이제 원하시면은 꼭 저희 학원 제가 진행하는 매스프 수학 연구소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할 수 있는 과정의 형태가 되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지방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심화를 다뤄주는 학원들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심화들이 쉼달이 생긴 거고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트랙으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드린 깊은 뜻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꾸로 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엔캠프 얘기를 자꾸 드리면 뭔가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엔캠프는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어떤 취지는 그냥 너 이러이러하니 공부 똑바로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니까 수학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설명회를 아이들한테 하면 돼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저 M캠프를 통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제일 위에 써 있는 내용. 테마학습을 아이들한테 체화시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마학습이 체화가 잘 돼 있어 아이가. 그런 어머님이 저 M캠프 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재고를 갈 만한 성적이니까 궁금한데 그러면 M스캔으로 오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영재고 갈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심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M캠프를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저기 뭐 어드밴스 챌린지를 듣거나 뭐 더 빌드업 하려면 혹은 빈도를 빼거나 아니면 영재고를 준비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저기 유영석 원장님한테 영재고 과학을 열어달라고 하시거나 이런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 M캠프의 취지는 심화학습을 체화하자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 애들 신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 주위 애들은 다 힘도 만나가고 어려운 것도 안 푸는데 왜 난 어려운 거 풀고 진도 나가야 돼? 나 하기 싫어. 이런 지방 아이들, 비학군지 아이들,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일품이나 뭐 최상위 같은 거 풀리니까 아이가 고민 안 해. 그냥 틀려버려. 그러면 고민해서 고치라 해도 별로 자기 것이 아닌 마냥 돼. 이 심화학습이 중요한지 몰라. 어머님이 계속 얘기하겠지. 안 들어가 머리 그냥 그게 애가 아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뭐 엄마 아니야 뭐 이러고 있어. 이런 아이들한테 아이의 심화학습에 대한 구조론을 설명을 해주고 결국 네가 공부를 해갖고 수학에서 유효 성적을 거두려면 심화를 해서 체화를 해갖고 심화를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냥 하는 거 이게 말 길게 설명하지 말고 말로도 물론 설명을 하겠으나 그냥 아예 1차 때 심화 강조를 해놓고 개인 시간표에 심화를 넣어놓고 이거 실행해 해서 4주간의 어떤 커리큘럼 짜서 심화 공부 4주 동안 한 거를 2차 때 검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안 됐다, 이거는 아니다, 너는 뭐 개별 피드백을 해줘야겠다, 뭐 등등 해서 2차 때 6개월 심화 라인업을 다 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화 라인업을 짤 때 유형 라인업을 같이 짜주겠죠, 제가. 그래서 4주와 6주면 6개월이면 7개월이잖아요. 7개월이면 습관이 생기겠지. 예, 그죠? 그래서 아이를 유형과 심화학습에 대한 올바른 배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아이가 해오던 히스토리를 받아요. 사전조사서를. 그래서 그 히스토리에서 여태까지 했던 거, 그 부분들을 다 보고 거기서 이제 아이한테 맞는 구조의 학습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는 목적성과 방향성에 맞는 심화 공부를 하는 아이를 길러보려고 만든 게 엔캠프예요. 이제 아셨죠? 예. 그냥 단순히 아이들 참여시켜서 예, 뭐 학습 의욕 고취시키고 잠깐 일활성으로 휘발되는 어떤 형태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예, 심화를 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에 똑같은 걸 한번 해봤는데 일기 때 예. 이게 다 휘발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1차, 2차로 안 하고, 그때는 1차만 하고, 제가 1차 때 심화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아이들한테 6개월 계획표를 다 짜고, 그걸 검토해주고, 아이가 심화 학습을 해야 되겠는 이유를 다 설명해줄 수에도 불구하고, 지킨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그럼 엄청난 성과가 있었겠죠. 지킨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지키게 되더라. 근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화 공부를 하는 걸 어물렁붙이 알긴 알았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하진 않아. 알고는 있어. 행동으로 하지 않아. 더 나빠진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런 자책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차, 2차를 하자. 뭐, 올해도 1차, 2차 했는데 안 돼? 그럼 내년에 1차, 2차 3차 할 거야. 왜냐면 아이들이, 이 심화 학습을 체험하는 그날이, 저는 사실 이게, 어, 고 나이 때 있죠. 예. 고 나이 때. 한 초사에서 중1 사이. 고 나이 때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 문항들을 대하는 방법, 심화 문항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타당하게 설명해서 그것들이 아예 그냥 스며들게 만드는 이런 작업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엔캠프의 취지입니다. 지금 엔캠프 제가 회로 예, 그냥 현 초육, 현 중인 아이들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어, 사실 엔캠프가 근데 뭐 프로그램 들으셨으면 이제 알겠죠. 예. 배에 약간 생명줄을 갉아먹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개 힘든 것 같아요, 캠프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는, 뭐 저번에는 사실 그랬어요.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7명 정원인데, 제가 5명 이상만 모이면 하겠다. 이래서 5명이 모여서 이제 엔캠프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날 죄송해요, 못 가요. 이래요. 그러면 취소를 하려니까 비방 사시는 분들이 막, 저기 뭐, 목포에서, 저기 뭐, 강원도에서, 막 차표 끊고 막
숙소 끊고 해놓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취소를 해? 그래갖고 그냥 했죠.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많았어갖고 요번에는 좀 그런 거를 그냥 서로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PAP를 안 주려면 제가 이렇게 젊어지고 가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캠프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당 정원은 7명입니다. 무조건. 7명 이상을 번 해봤거든요, 8명을. 빡빡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신줄을 잡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면서 관리를 하려면 한 번에 7명이 딱 맥스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7명밖에 못해요.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제 능력으로는 7명밖에 못해. 그러니까 7명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을 이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을 논의할 거고, 그 7명이 모두 다 성원되면 반을 오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그래요. 예, 취지는 그래요. 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원이 되면 할 거고, 어, 아이들한테 내 아이를 딱 봐서, 얘가 심화 공부를 하는 어떤 취지나 구조, 심화 공부가 체화돼야 되는 학생이야. 전혀 생각이 없어 심화에 대한.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하셔야 효과가 많은 거고 이미 심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나 생각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은 굳이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우리 오해가 있는 게 앞으로 향후 6개월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캠프를 보내시지 마세요. 그건 M스캔을 받으세요. 차라리. 알겠죠? 캠프는 정확하게 말하면 심화 체험까지는 아닌데, 심화를 4주간 체험해서 그거를 몸에 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니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의 달리자의 취지는 전편에서 다 얘기를 드렸죠. 결국은 심화 빌드업을 통한 학습 효과, 선생님들의 첨삭을 통한 학습 효과의 형태를 누리는 것이다. 심화를 달리자는 이런 구조예요. 다섯 문제를 매일 풀어내면 선생님이 그거를 첨삭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5번이 오가고 한 번의 줌 미팅을 해요. 15분에서 15분 정도의 한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그 서로 왔다 갔다 한 25문항에 대한 선생님 쪽에서 줄 피드백, 아이 쪽에서의 어떤 질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뭐 역질문 등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고,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첨삭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머님들한테 가장 이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심화가 제일 중요해요. 네, 심화가 제일 중요해요. 심화를 잘 챙겨주세요. 그게 어머님들이 사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뭘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음, 진심으로 어머님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알려드릴 수 없는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뭐 저거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모든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어, 이거예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어릴 때부터 심화 공부를 체화시킨다. 이거 하나면 사실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전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자, 제가 준비한 2부네요. 여기까지 마치고, 자, 간단하게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조용하시네. 어디 계셨나?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시네. 이게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막 채팅창이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번호 칠했더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10분,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분밖에 안 쳤어요. 14분 듣고 계셨구나. 아이가 그 나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에휴. 아이고, 소나기님. 지금부터 화이팅입니다. 자, 원회 방정식 하면서 갑자기 막혀서 쌤 풀면서 한 시간에 몇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숙제를 다 못 해가서 다시 낮은 개념수도 해달라고 해야 할지 뭐가 맞는지 며칠째 고민 중이었어요. 아요? 그냥 하세요. 원의 방정식만 문제가 좀 생긴 듯합니다. 그냥 돌파합니다. 예, 뚫어냅니다. 자,
이 정도면 일주일에 몇 시간 투자해야 되나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우구스투스님, 1월에 공수원 초기화 시작할 교육 아이는 중등 M캠프일까요? 고등 M캠프일까요? 중등 M캠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기준으로 중등 과정이면 중등 M캠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예, 중등에서 고등 넘어가는 친구들은 어느 쪽 걸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스테이블 14님, 초사 중일 파워 유형으로 초사 중일 1-1 파워 유형으로 3단원 나오고 있는데 초 5, 6 파워 유형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초 5, 6 심화를 달리자들은 괜찮을까요? 달리자에는 초 5, 6 심화가 없습니다. 보니 죄송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학년 프로그램이 중등 과정부터 있습니다. 보니 빨리 하시는데 제가 대신 프로그램은 없지만 초 5, 6 유형만 하시지 말고 초 5, 6은 심화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S, 최상위 괜찮습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가 무슨 얘기죠, 국가루님? 네. 감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네. 제가요? 아니면 어머님이요? 빨리 감기 나으세요. 아, 우리 2학년 심화 문제 냄새만 나도 안 할라 그러는데 자꾸 그러면 냄새를 풍겨주세요. 온 세상이 심화 문제 냄새만 나게 만들어주세요. 네. 일품이나 A급에 큰 저항 없으면 굳이 M캠프가 필요 없을까요? 문제 집착력은 좀 없는 편이라 캠프 고민인데 문제 집착력이 없으면 어 필요해요. 문제 집착력이 없으면 저항값으로만 따지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대로 심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심화 공부가 저항값이 없으면은 뭐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항값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라마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뭐 신청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좀 받으려면 뭐 어느 정도의 심화 학습량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품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2장 푼다 이러면 뭐 당연히 저항급이 없을 테니까 아주 고도의 엄청나게 어려운 훈련 등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짜여진 어떤 심화 라인업과 툴이 있고 그 안에서 아이의 저항값이 없으면서 아이가 심화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의 구조 이런 데서 문제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굳이 캠프를 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캠프를 제가 만든 목적성이 그거니까. 자, 실력 점수로 초견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초견을 실력 점수로 하는 게 어려우면 개념서 같은 경우는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예, 실력 점수로 하면 안 됩니다. 실력 점수 어려우면 기본 점수로 낮추세요. 네. 표 5, 6은 이미 다 했는데 위에 내용 부분이 오타라서 다시 끌올려요. 네. 아, 표 6 심화 다 하시고요. 중등 과정부터 달리자 과정이 있습니다. 자, 장지영님. 표 6 이제 막 공수 원 기정으로 시작했어요. 중등은 대수는 A급까지, 기하는 수상위까지 했고요. 고등은 심화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실력 정석일까요? N캠프에서는 고등 과정 어느 정도 심화를 하시나요? M캠프는 고등과정 심화 내용을 가르치는 학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심화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고 고등 심화 과정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이거 내용은 너무 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맨 처음에 초견을 정석을 하잖아요, 기정을. 예, 그 다음에 기정하면서 예를 들어 센 RPM 똑같이 센 RPM 이렇게 유형서가 있는데 고등 센 C는 심화예요. 어쨌든 센 B 유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유형한 다음에 1품 정도 풀면 준심화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고쟁이 풀어요. 그러면 고쟁이 풀면은 거기도 준심화예요. 아직. 예,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뭐 불라 티오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심화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수능 문제처럼 1, 2, 3, 4단계로 나누면 뭐 단계를 1, 2, 3, 4로 나누면 그게 이제 2후반, 3초반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요.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제 4점짜리가 있고요. 4점짜리 중에서도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에 킬러가 있고 킬러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강남 내신 기출 변형 문제들을 풀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중에서의 라인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랑 겹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풀린 이후에, 어, 저기 강남 기준 다 풀면 이제 그게 이제 수능 만점선까지 도달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다지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올려야 되는 라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되셨죠? 자, 네이버님 3-1 초견할 때 2- 도달하실까요? 2- 힘들어 해서요. 요건 뭐 아이들마다 좀 다른 상황인데, 뭐, 할 수 있죠. 뭐, 가는 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근데 2- 도달을 하는 게 좋을지, 3-1을 나가면서 3- 심달을 그냥 같이 해버리고 2-1을 3-1이랑 묶어서 하는 게 좋을지, 요거는 개인 톡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 2학년 1학기는 RPM만 하고, 심화서 하기에 갭이 클까요? 센을 꼭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RPM 풀고 심화서 풀리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RPM이나 센이나 같은 수준의 책이 되겠습니다. 단, 센시가 조금 난도가 있어서 그게 이제 준심화나 고급 유형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RPM은 그 부분이 없죠. 그래서, 하지만 RPM도 유형서이기 때문에 유형을 완성하기엔 충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손님, GS온인가? B손인가? 아무튼 중일 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 원투 고증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적분 주말마다 진행 중인데 주말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미적분을 왜 시키십니까? 미적분 시키시려면 얼마 전에 제가 찍어놓은 미적분 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상 보세요. 거기에 어떤 아이들은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 원투 고쟁이가 끝났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푸세요. 중1이지만 모의고사 풀리면 되겠습니다. 고쟁이는 이제 내신 기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모의고사 13개 이상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냥 이제 이게 고등 선행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중등 선행 학원에서 지금 다 다니시나요, 보통. 그러니까 고등에서 실제적으로 입시를 다루는 학원이 아니라 중학생들을 데리고 고등 선행을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 학원들이 시중서를 쓰는 이유는 뭐 자체 교재를 쓰기도 하지만 시중서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문제집의 인지도랑 형평성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등 입시 상황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에러가 있어요. 아무래도 선행이니까. 그러니까 고등 선행을 하는 거다. 이거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을 선행하고 있는 과정은 고등 입시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에서 내신을 다루고 수능 준비를 하는 학원이 고등 입시 학원이다. 그들이 이제 고등부에 대한 해법과 형태를 확실히 현실적인 것들을 안다. 근데 현실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선행 활동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중1 정도면 아이가 좀 성숙도가 괜찮다면 그냥 모고 기출을 풀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스토리, 마라톤 이런 책들 있죠. 네. 그래서 책을 사셔서 별 하나 두 개는 어차피 시간 낭비가 될 테니까 별 세 개를 풀리시면 되겠습니다. 고쟁이의 완성도를 보고 고쟁이의 완성도가 혹은 초견율이 뭐 60% 언더라면 제가 모르니까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더라면 별 두 개도 풀리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강남기초 별 1, 2는 난이도인 거죠? 원은 유형, 2는 중심화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강남기초 별 1, 2는 뭔데요? 저희가 표시하고 있는 자료를 혹시 얘기하시는 거면 별 1, 2가 유형이고 별 3개, 4개가 심화입니다. 별 2개가 고급 유형 혹은 정도 되고요. 준심화 정도 되는 거고 별 3개부터 완벽한 심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자료 올려주신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별 3개, 4개가 완전 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끝이 이렇거든요. 끝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빨리빨리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우 뭐 현실성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제발. 나중에 책임질 소리야 뭐 1년 선행하나 2년 선행하나 뭐 3년 선행하나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 역량 맞게 최대한 빨리 선행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선행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 없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네. 뭐는 몇 년 선행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한테 맞춰가는 거지. 어차피 대학을 나 혼자 가지 뭐 그 팀으로 가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셨죠? 네. 지출자를 올리시는 거 그냥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 40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예, 그래서 좀 양호한 거 아닌가, 오늘? 그래도 제가 11시 반에 했는데, 한 10분쯤 늦게 시작했으니까 2시간을, 배고파. 자, 늦은 시간까지. 자, 들려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오늘 뭐, 예, 좀 가볍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엄청나네요.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어머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 취지와 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더 정보 얘기들을 많이 하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